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4월 9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6% 빠져서 270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코스피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바로 거의 하락 전환을 했고요. 결국에는 거의 뭐 0.5% 가까이 이렇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증시 안 좋네요, 보면. 네, 어제 미국 증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고요. 다우도 보합, 나스닥도 거의 보합 수준 이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점대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종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거의 5%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알파벳이 1.4%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빠진 종목은 메타가 1.5% 그리고 엔비디아가 1%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0.5% 빠지면서 뭐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또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오늘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면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1.1% 이렇게 오르고서 마감을 했고요. 다시 거의 4만 가까이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만 증시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도 보면 대만이 1.8%가 올랐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보면 이게 24년 초가 이때인데, 굉장히 지금 대만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반도체 이런 효과가 미국 증시를 많이 올렸는데, 이제는 대만 증시라던가 다른 또 이제 AI 어, 기업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TSMC가 계속 좋은데 보면 자꾸만 이제 한국과 대만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와 지금 코스피 시총 격차가 21년 만에 최대라고 하고요. 음, 네. 보면 이제 대만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거의 뭐 500조 가까이 지금 더 큰 그런 증시가 돼 버렸습니다. 대만 증시는 시총이 거의 3천조가 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500조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참 대만이 우리에 비해서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고요. GDP도 전체 GDP로 따지면 절반 수준인데 증시는 우리보다 이렇게 크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가 참 상당히 안 좋다는 이런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1% 이렇게 빠졌는데 일단은 이부진의 그 매도가 있었죠.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참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렇게 3세, 4세 이런 지금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휘둘린다는 게 참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 거의 뭐 유일하게 이렇게 3세 세습이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벌써 3세까지 이렇게 계속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한국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해외로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참 그 요새 보면 또 상장 폐지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이 그런데 참 애초에 그러니까 상장이 된 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상장이 되고
그리고 또 상장 폐지가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투자자의 이제 손실이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한국 증시는 굉장히 투자하기 어렵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는 그 뭐 대주주 매도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한 3.8% 이렇게 빠지면서 좀 최근에 올랐던 거를 좀 반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생명도 4%대 이렇게 좀 크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정도만 뭐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1,300억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1350원, 60원 라인을 굉장히 지금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위로 확 뚫으면 환율이 상당히 튀지 않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걱정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뭐 내일 또 총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쉬게 되는데 총선 이후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금투세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금투세도 지금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투세가 뭐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가 아닐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뭐 원청징수라던가 손익상계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고요. 네, 물론 뭐 해외 투자나 이런 쪽으로 이미 다 돌리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또 영향이 그렇게 없을 수는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영향을 또 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상대적으로 참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이런 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해외 다른 주식 시장에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위험을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게 최선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